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부분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개념원리 연습 문제 스텝 2 17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인데 이 x를 우리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0t로 알려줬죠. 이게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0에서 5 사이, 그러니까 시각 t가 0에서 5 사이에서 점 P의 속력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속력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속력도 있고 속도도 있고 위치도 있고 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야, 뭔가 물어보면 다들 갑자기 내가 정지돼 나가. 대답하기 싫거나. 여러분들이 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속력은 말 그대로 양수의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속도는 방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치는 당연히 거리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리는 방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의 절대값이 거리이고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위치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속도가 나와요.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뭐냐? 속력을 물어봤잖아. 근데 알려준 건 위치를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력이 아니라 속도였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속도의 절대값의 최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서? 0과 5 사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거 4개를 구분할 수 있을 때 이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위치를 미분해보면 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이 나오죠. 이 식은 뭐다? 속도라는 식이에요. 이 속도의 절대값의 최대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건 알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이 t에 관한 2차 식을 2차 함수로 봐야 돼요. 당연히 아래로 볼록할 거고 절대값이 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당연히 절대값이 있을 때는 0이 되는 값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값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0이 되는 값이 2개 존재하죠. 네. 이해돼요? 물론 얘는 무리수의 근 2개가 있을 거니까 그건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적어. 그리고 대칭축은 당연히 4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니? 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모양의 절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본다. 지금 0에서 5까지니까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최대가 되는 건 확실하죠. 네. 맞아요, 틀려요? 네. 여기가 4니까 5는 여기 옆에 있을 거고 0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어찌됐든. 그러면 대칭축에 가까울수록 가장 높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5가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언제? 4.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한 값의 절대값이 속력의 최대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석했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좋아요. 177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와 Q의 시각 T일 때 위치는 각각 FT, QT이다. 두 점 P, Q의 속도가
속도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제 알죠. 위치를 미분한 납시 속도라는 걸 이제 조금 전에 알게 됐으니까 그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것은 미분된 두 도함수가 똑같다라는 걸로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P 프라임 T 구해보도록 하자. 자,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 할게요. T제곱 플러스 4 Q 프라임 T Q 프라임 T는 4T. 자, T제곱 플러스 4랑 4T가 똑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속도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너네들이 똑같다고 놓고 풀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선생님이 식정리를 다시 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는 0이 될 때 똑같아지는 T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T가 몇일 때? 2일 때. T가 2일 때 속도가 같아져 라는 건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T가 2일 때의 P와 Q의 거리를 물어봤죠. 그럼 P점의 위치와 Q점의 위치의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거리는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위치에다가 2를 대입해 봐야 돼. 이해되겠지?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위치의 차이인 거예요. 차이는 항상 위치의 차이는 항상 절대값이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차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끝까지 안 풀어도 되겠죠? T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P2의 값과 Q2의 값을 비교한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178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는 각각 FT와 GT이다. 두 점 P와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는 속도가 플러스고 하나는 속도가 마이너스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원래 움직이던 방향, 양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P하고 Q는 반대 방향이어야 되니까 하나가 플러스일 때 하나가 마이너스여야 돼. 누가? 속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속도를 봐야 돼. 방향.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도 17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찾아야 돼. 알았죠? 자, P점의 속도는 F'T예요. 위치를 미분한 게 T의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T의 속도를 구해보면 4T-2가 되겠죠?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도 불편하고 참 숨쉬기도 굉장히 불편하네요. 자, G'T 2T 마이너스 8이죠? 이건 쉽게 구분되잖아. 부호가 다를 때. 우리가 너는 언제 부호가 달라? 라고 물어보면 1차와 1차잖아요. 그럼 네 0보다 클 때 네 0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거나 네 0보다 작을 때 네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해서 연립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두 식의 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게 제일 쉽다라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일 쉽죠? 곱했을 때. 곱했을 때 두 값이 서로 만약에 부호가 달랐다면 두 값을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 4t-2하고 2t-8하고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러면 너는 부호가 다른 거야. 속도의 부호가 다르면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2차 부등식의 해를 물어본 거다 라고 해석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자,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 어렵지 않죠? 네. 근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2와 4죠? 네. 그러면 t가 2와 4 사이에 있을 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아, 2분의 1이구나. 쏘리. 여기 2가 아니라 2분의 1이에요. 네. 되겠습니까? 네. 179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m인 반구 모양의 물탱크에 물을 넣는다. 수면의 높이가 매분 1m씩 올라갈 때 물을 넣기 시작한 지 2분 후에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자, 뭘 물어봤냐면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넓이를 먼저 구하고 변화율이니까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순간의 변화율은 미분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내가 계산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수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를 미분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네. 자, 우리 반구가 뭔지는 알죠? 네. 이 반구 모양에 지금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이거 봐봐. 지금 이 길이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저 길이가 뭐냐면 수면의 반지름이에요. 물을 채운 후에 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물을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물을 채운 수면이 지금 이 노란색인 거예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이니까. 맞아, 틀려요. 네. 그래서 이 길이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걸 도형에서 이런 걸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구의 중심에서, 그치? 네. 얘도 지금 원이잖아요. 맞아, 틀려?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 얘가 당연히 수직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구의 중심에서 이 구면까지의 거리가 뭐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구의 반지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구의 반지름은 일정해야 되니까.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네. 받아들이지. 그 다음에 얘는 1m씩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봐봐. 잘 봐. 분당 1m인데 A분 후에는 2분 후에는 어떻게 변했겠어? 이제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2분 후에는 제가 어떻게 변했겠어?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분 후에는 어떻게 따졌어? 2분 후에는 당연히 여기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죠. 2분 후에 매분 분당 1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 원래 9의 반지름이 5였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얘가 4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받아들여요? 네. 네, 좋습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되겠죠. 그럼 원래 넓이를 계산하려면 원래는 16파이잖아. 근데 여기서 변화율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뭐야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면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일반화 시키냐? 이런 식으로 일반화 시킬 건데, 자, A분, 그러니까 T분이라고 할게. 여기는 A라는 문자 썼으니까 T분 후에는 얘가 어떻게 됐겠어? 2T만큼 됐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5-2T라는 게 맞는 거지. 알아들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보면 25 마이너스 5-2T의 제곱근일 거 아니야. 맞지? 네. 누가? T분 후에 수면의 반지름. 맞지? 대답. 네. 그러면 이 반지름의 제곱의 원주율을 곱한 값이 원의 넓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이게 수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인 거예요.
이 식의 변화율을 물어보니까 얘를 미분한 다음에 t에다 2를 대입해라. 왜? 2분 순간 2분이 됐을 때 순간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아까 16파이가 답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자, 이거 이제 제곱하면 제곱은 없어지고 이 식만 간단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간단히 해보자. 25에서 25 뺄 거니까 당연히 0 될 거고, 맞지? 4t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t 제곱이라고 해야 되고, 마이너스 20t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0t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의 이제 순간 변화를 물어본 거니까 당연히 너를 미분해야 되겠지. 이해되겠어? 마이너스 8t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거고 2분 후니까 2분 1대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야 돼.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몇 나와? 4 마이너스 16 플러스 20이니까 4 나오지. 그래서 4파이가 바로 t가 2일 때 그러니까 2분일 때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냥 단순하게 풀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간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걸 미분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네, 좋아요. (180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 높이가 24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수면의 높이가 매초 2cm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 또 순간이지. 그럼 위에서 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일반적인 식부터 구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누구의? 부피. 변화를 물었으니까 부피 구하는 식을 구했어야 된다는 거. 알았지? 순간에 부피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부피를 구한 식을 미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이 이런 거는 거의 엄청 쉽게 풀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닮음을 이용하면. 항상 닮음 도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물의 부피예요. 자, 똑같습니다. 물의 부피를 구하려면 당연히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닮음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원래 있던 원뿔 모양의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해되니? 그리고 물을 채운 후에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만들어진 이 직각삼각형과 두 번째 만들어진 이 직각삼각형은 닮아있는 거예요. 닮아있다는 건 닮음비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처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의 비만큼 두 번째 원뿔의 밑면과 높이의 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이걸 해보자. 처음에 밑면의 반지름 6이었죠. 높이는 24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1대 4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랑도 1대 4여야 되는 거야.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야 돼. 근데 높이가 매초 2cm씩 올라가도록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높이는 2t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대 4여야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은 4분의 1이어야 돼. 높이의 4분의 1이어야 돼. 따라서 밑면의 반지름은 2분의 1t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피를 구하기 위한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풀어야 돼요. 답지에 있는 대로 풀면 안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밑넓이는 얼마가 되죠? 반지름의 원의 넓이 구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파이 t 제곱 이렇게 되겠죠? 높이는 2t죠? 뿌리니까 나누기 3을 줘야지. 부피가 나오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자, 이제 이게 부피예요. 이제 이것도 간단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약분하고 간단히 하면 6분의 1 파이 t 세제곱이 부피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뭘 대입해야 되겠지. 네. 근데 여기서는 높이가 8cm가 되는 순간이니까 얘가 8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t가 8이 되는 t일 때에서의 순간 변화를 물어본 겁니다. 네. t가 몇일 때? 4일 때 순간 변화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너를 미분하는 값에 4일 때 변화. 받아들여요? 네, 좋아요. 그래서 2분의 1 파이 t 제곱에 t에 4를 대입하면 답입니다. 받아들이죠? 네, 좋아요. 그래서 8파이가 답인데 8파이가 답인데 여기서는 k파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을 8로 정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뭘 이용하면? 닮음을 이용하면 쉬워집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미분 파트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적분 파트 스텝 2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